안녕하세요. 제가 30살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이슬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고 마침 그 다음 날이 휴무라 친한 동생과 술 한잔 할 겸 약속을 잡았습니다. 밤 10시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자정이 되었을 땐 둘 다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 있었죠. 우리는 술도 깰 겸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그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던 남자 사장님은 카운터에 있는 TV 화면과 우리 얼굴을 번갈아서 보더니 3번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3번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간단히 맥주를 시키기 위해 카운터로 가니 사장님이 가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맥주를 마시며 간만에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그러다가 볼일을 보려고 룸 밖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사장님이 틀어둔 TV 프로그램에서 판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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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장님은 판소리 가락에 맞추어 탁자를 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술 기운에 흥이 오른 저는 그 모습이 마냥 신나게 보였습니다. 다시 룸으로 들어가서 잠시 노래를 끊고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밖에서 판소리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더군요. 저는 사장님이 TV 소리를 키웠나 보다 하고 다시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그러다가 동생도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언니 저기 카운터 안쪽 방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장구 치면서 판소리 따라 부르고 있다. 아 그래? 가게 사모님인가?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렸나 보다. 노래방 사장님이라 그런지 흥이 남다르지 않냐? 그렇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고 예약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계속 판소리를 따라하는 여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예약한 노래 2곡 정도를 남겨두고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근데 밖에서 나는 소리가 원래 이렇게 크게 들려? 소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반주 맞춰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룸 안에서도 선명하게 들리는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우리는 곧바로 카운터로 나와서 사장님에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내가 TV 소리를 너무 크게 해놨나 보네. TV 소리 아니었어요. 저기 안쪽 방에서 사모님이 장구 치면서 판소리 따라 부르고 있는 거 봤는데 그 소리 아니에요? 사모님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런 동생의 말에 남자 사장님이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들렸어요. 참나. 실은 가끔 있는 일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한 번씩 얘기하더라고. 아휴, 참. 종종 있는 일이라며 사람 좋은 얼굴로 웃기만 하는 사장님을 보니 괜히 등골이 오싹해진 우린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노래방을 빠져나왔고 저는 집에 혼자 가기가 무서워져서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래방 주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린 뭐였으며 동생이 보았다던 그 중년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몇 달 전 어느 날 밤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나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 좀 도와줘.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어.
완전히 미로 같아. 그 말에 나는 녀석이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하고 웃으며 말했다. 야, 너 뭐 잘못 먹었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다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이 장난기 하나 없는 친구의 진지한 목소리에 난 할 수 없이 녀석이 사는 아파트를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문을 슬쩍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아서 그대로 열렸다. 고개를 들이밀고 집안을 살펴봤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았다. 야, 나왔어. 도와줘. 그 말에 친구가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건가 싶어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녀석이 자기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다. 야, 뭐야. 장난치지 말라니까. 나 정말 못 나가겠어.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따라와봐. 그러자 친구가 방 밖으로 나와서 현관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녀석은 거기서 다시 거실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집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친구는 현관과 방,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았고 그 모습에 당황해서 장난 좀 그만 치라며 화를 내자 녀석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진짜야. 진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난 친구를 억지로 끌어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날은 우리 집에 데려가서 재운 뒤 다음날 휴가를 내서 녀석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뇌경색이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뇌에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기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끔 환영이나 환각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혹시 그것도 뇌의 문제로 인해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지곤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귀신이나 가해눌림 또는 영적 존재나 환청, 환각 같은 현상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제가 군복무 중에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당시 소대 막내였던 저는 선임과 함께 야간 초소 근무를 나갔습니다. 제가 소속되었던 부대에는 9초소와 10, 11초소가 있었는데 부대 뒷산을 경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부대가 비교적 도시 중심가에 있었기에 야간 근무 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아주 가끔 취객이 산으로 올라와서 절조망을 건드리는 정도의 해프닝은 있었습니다. 군 부대라면 을에 그렇듯이 저희 부대에도 괴담이 있었는데 3개의 초소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9초소에 갑자기 근무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이 한여름에도 햇볕이 거의 안 들어와서 괜히 서늘한 게 으스스하긴 했었거든요. 당시 일반 사병이었던 저는 왜 근무를 들어가지 않는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9초소 귀신 때문에 근무 중에 병사가 혼절을 한다든지 교대를 하러 갔더니 사람이 없다라 하는 식의 괴담이 계속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딱히 신경 쓰지 않았고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으니 그냥 무시를 했죠. 문제의 그날, 전 선임과 함께 10초소 근무에 들어갔고 우린 서로 마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임의 뒤쪽으로 초록색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고 설마 반딧불인가 생각한 저는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김일병님, 이런 곳에도 반딧불이가 있나 봅니다.
어? 뭔 소리야 갑자기? 지금 김일병님 뒤에 반딧불이가 날아다니지 말입니다. 니 갑자기 뭔 헛소리고? 아무것도 없잖아. 제 말에 뒤를 돌아본 선임은 정색을 했지만 초록색 불빛은 여전히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자꾸 헛소리야? 이런 도시에 무슨 반딧불이가 있다는 거야? 아무리 근처에 산이 있다고 해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반딧불이가 나올 리가 없었죠. 저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초록색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불빛은 10초소를 지나 9초소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반딧불이가 아니라는 걸 들켜서 도망이라도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뒤로 문제의 그 초록색 불빛은 다시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게 대체 뭐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제가 도깨비불 내지는 혼백이라도 본 것일까요?